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죠. 애니 속에서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기술들이 있는데요. 일회성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을 선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회성 기술은 나루토의 푸른 맹수, 화이트 가이의 팔문둥갑입니다. 팔문둥갑과 관련된 언급은 롱리와 가하라의 대결에서 시작했는데요. 금술이라는 말과 함께 팔문을 모두 개방하면 호카게보다 강한 힘을 얻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설정이 있었죠. 八門遁甲の陣己の力のリミッターを外し極限まで力を引き出す技だよ。リミッターの全開放は5影をも上回る何十倍もの力を出すことができる。だがそれは一時。この技の後解放者は必ず死ぬ。 실제로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던 가하라를 개그 캐릭터처럼 보이는 리가 팔문둥갑을 해제하자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후 마이트 가이가 팔문둥갑을 해제하고 전투하는 모습에서는 웃기면서도 다양한 기술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침 공작, 점심 호랑이 등 팔문둥갑과 채술의 시너지는 실로 엄청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루토는 눈깔 대전과 마법사와 같은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는데요. 닌자처럼 싸우는 채술이 활약할 장면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이트 가이는 여기서 역대급 임팩트를 남기게 됩니다. 아무런 공격이 통하지 않는 마다라를 상대로 마이트가 있는 팔문둥갑을 전부 개방하고 싸움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저녁 코끼리에 이은 밤가이를 사용하면서 최강의 빌런에게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死ぬところだったぜこやつめ。 일회성 기술의 무서움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긴 캐릭터라 생각드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일회성 기술은 블리치의 최후의 월화천충입니다. 월화천충은 정말 국밥 기술 마냥 이치고가 주구장창 쓰던 기술인데요. 아이젠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 수련을 진행하고 최후의 월화를 획득한 이치고는 아이젠과의 대면에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초월했다고 생각한 아이젠은 여유에 어이없어 했지만 이윽고 이치고가 현재의 자신보다 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이후 이치고는 최후의 월화를 발동하게 됩니다. 검은색 장발과 붕대로 휘감겨진 비주얼에 손짓 한 번으로 아이젠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요. 자기 자신이 월화가 되는 대신에 엄청난 일격을 선사할 수 있었지만 사신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한 기술이었죠. 하지만 어찌저찌 다시 사신의 힘을 되찾기는 해서 천년열차편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일회성 기술은 주술회전의 뇌신 카시모의 환수오박입니다. 3회로의 편에 나온 강자로 스쿠나와의 싸움 때문에 등장한 캐릭터인데요. 전기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영역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중의 번개를 활용한 엄청난 전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하카리와 전투할 때도 자신의 술식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일회성 기술이라는 점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스쿠나와의 전투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전기로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현상에 적합하게 육체를 개조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강력했지만 큰 임팩트를 남기지는 못하고 그대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일회성 기술은 주술회전에 또 있는데요. 바로 속박의 왕 스쿠나의 무영창 공간참입니다. 고습대전에서 스쿠나와 고조는 엄청난 전투를 이어갔는데요. 속박의 왕답게 영역전기를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속박을 통해 위력을 끌어올리고 상대방의 영역을 파괴하기도 했죠. 이후 마하라의 적응 능력까지 활용하여 스쿠나는 고조의 무화환을 깨부수는 데 성공하는데요. 바로 공간 자체를 절단해버리는 참격을 날려 고조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한 공격은 자신의 기술에 평생의 속박을 걸고 사용한 것으로 무영창으로 날릴 수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공간참이었던 건데요. 일회성 기습이 가능했던 만큼 현대 최강의 술사 고조를 이기는 임팩트를 남기게 됩니다. 이후에 스쿠나는 꼬박꼬박 영창을 하고 공간참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무영창 공간참을 일회성 기술로 선정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캐릭터도 스쿠나와 비슷하게 일회성 기술을 사용한 캐릭터인데요. 바로 헌터헌터의 고중문입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스승을 잃은 고는 절망을 하는데요. 네페르피트를 죽이겠다는 신념으로 자신에게 제약과 서약을 걸게 됩니다. 오직 네페르피트 하나에만 온 힘을 쏟는다는 제약과 평생 낸을 쓰지 못해도 좋다, 모든 것을 끝내도 좋다는 서약을 통해 곤육몬으로의 흑화에 성공하게 되죠.
이후 압도적인 무력으로 네페르피트를 상대하고 고는 바로 병원행이 되어버렸죠. 제넨을 통해 구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제약과 서약 때문에 도저히 무리였는데요. 그렇게 절친 키르아는 나니카의 도움을 받아 곤을 구하려고 합니다. 나니카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는 요술램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조건이 붙긴 하지만 키르아의 명령이라면 아무런 제약도 없다는 언급이 붙으며 키르아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효과로 곤을 구해내는데 성공하는 키르아. 하지만 그렇게 몸을 살려내어도 현재 작중 시점 곤은 뇌를 상실한 상태이죠.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일회성 기술의 리스크를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회성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지금까지 리제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